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에 동국고 물리반을 맡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저는 동북고 친구들과 좀 인연이 깊은데요. 특히 24년도에는 학기 최종 1등을 배출한 경험이 있고요. 저는 동북고 물리학생들과 항상 좀 잘 맞았어서 홀딩률이 좀 높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북고 물리는 다른 학교 물리와 달리 좀 특이성이 높은데요. 어느 정도로 특이한지는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먼저는 시간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에는 화요일 날 동북고 물리가 따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우리 동북고 물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특이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험 범위가 특이한데요. 자, 우리 시험 범위는 크게 일단 물리 단원은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요.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뉘는지 제가 아예 표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험이 바뀔 때마다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자, 일단 1단원 역학인 건 아시죠? 보통 학교에서는 이 1단원 역학, 소단원 6개를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렇게 소단원 3개씩 나눴어요. 그리고 2단원은 통으로 2학기 중간고사, 3단원은 2학기 기말고사. 그래서 2학기가 항상 소단원 양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동북고는 이런 난이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항상 적정하게 4-5개씩 이렇게 균일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정 전부터 우리 동북고는 좀 시험 범위가 달라서서 연합반보다는 동북고 물리반이 좀 더 맞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출제하는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와 수능 특강은 큰 의미가 없는 학교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대비시킬 때 실력을 오르게 할 때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은 너무 좋은 자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특이나 모고만 잡고 있으면 오히려 막판 가서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7주차 가서는 우리 동북고에 맞게 좀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동북고는 완전 내신형이고요. 문제를 창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들도 의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응용이나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좀 적고요.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개념 그리고 실험 자체를 묻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암기 그리고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고3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어려운 문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자체는 굉장히 그림은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 상자가 긴 게 보이시죠? 조건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줘요. 그러니까 스킬이 좀 덜 필요하고요.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해내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3분의 7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가 최적의 자료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어떤 자료가 최적의 자료인가? 일단 무조건 시험 직전에는 교과서를 파야 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상세한 교과서 숙지가 없다면 우리가 보기 하나씩 헷갈려서 틀릴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높은 오답률로 킬러 문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추가 설명은 좀 적어도 그 학교 PPT를 굉장히 꼼꼼히 잘 봐야 되고요. 그 PPT가 잘 녹아들어 있는 교과서 이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오답이 많았냐면 유치한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수 유발을 굉장히 잘 하는데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속도와 속력은 좀 다르거든요. 잠깐 물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속도는 방향까지 좀 구분을 해야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향 구분보단 그냥 크기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속력 자체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동북고에서는 속도라고 제시를 하고 이게 값이 0.6으로 맞았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붙여서 틀렸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내는 편이다. 그리고 개념 자체도요. 단어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유치하게 어떻게 냈냐면 마이너스 효과라고 낸 거예요. 그럼 철자가 틀렸잖아요. 근데 애들이 눈으로 흘기 보고 이렇게 틀리도록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신틱하다라는 거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술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서술형은 항상 중간고사 때 없고 기말고사에만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파구에 약 15개 학교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등 이내는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실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될 뿐더러 여러 가지 공식을 조합해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다음에 단위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섬세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밀도 높은 공부가 필요하므로 동북고 물리반에 있어야 조금 더 우리가 퀄리티 있는 수업을 맞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전 객관식과 다르죠. 문제가 나오고 이 모범 답안이 굉장히 꼼꼼한 거 보이시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좀 딥하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짚어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는 동북고만을 위한 대비 어떻게 해왔는가? 일단 당연히 동북고에 맞는 숙제와 클리닉은 진행을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교과서가 중요하므로 교과서를 뽑아주고 또 다시 우리 함께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짚어드림 뿐만 아니라 그걸 확인할 만한 교과서 자료도 따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우리 동북고 기출들을 좀 풀어주면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그리고 타 학교에서 우리가 좀 공부할 만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풀이들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항상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소 4개년 정도는 한 2번 정도 풀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디테일의 정석 정수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반적인 저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만의 특이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디테일한데요. 똑같은 숙제 검사나 테스트여도 제가 하면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섬세한 파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숙제를 몇 % 해왔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형을 틀리는지 그리고 풀이가 대충 풀었는지 저의 풀이로 풀었는지 우리 조교가 다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조그만하게 막 써져 있잖아요. 그때그때 테스트 풀 때 특이사항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수업 때 특이점이 있었으면 다 기록을 하고 우리 조교와도 항시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섬세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피드백입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보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테스트 결과 그리고 숙제 여부를 한눈에 아실 수 있도록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 2번째는 공통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수업 설명과 우리 테스트의 설명, 저는 어떤 취지로 냈고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번째는 공식 테스트인데요. 우리 동북고 는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애들 공식 진짜 안 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낱낱이 알게끔 테스트를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개별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우리 학생들 숙제 풀이 스타일 그리고 오답 방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분석을 하고 전반적인 성취도를 이제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 클리닉 해드려야겠죠. 저는 최대한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할 거라서 주 6회 정도 열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겠어요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다양한 시간대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제 손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조교 클리닉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조교 클리닉이 했을 때 저와 달리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탄탄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으니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클리닉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바로 풀이입니다. 맞은 문제더라도 복잡하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저와 똑같은 풀이를 풀 수 있도록 저는 맞은 문제도 직접 봐주고 우리 조교들도 제 수업을 이미 다 수강을 하였고요. 제 풀이대로 풀도록 코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4개 정도 돼요. 겁나 많죠. 그래서 저는 미지수 없이 푸는 풀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비슷한 유형들을 또 모아놔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교와 제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제가 조교와 소통하면 최대한 저와 같은 퀄리티를 유지시키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클리닉 일정을 공지해요. 그러면 이제 클리닉 양식에 맞게 신청 양식에 맞게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신청 양식을 토대로 우리 학생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내용을 다 꾸려요. 얘는 공시관계부터 하고 그 다음 등가속 뭐 풀리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은 조교가 진행할 때 최대한 오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써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에 맞게 필요한 프린트가 있다면 바로바로 또 만들어서 전날에 미리 꾸려놓고요. 그 다음날 이제 조교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진행을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조교가 진행했을 때 각 학생마다의 특이점을 좀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니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막 학생이 처음에 못했다. 그리고 막 특이한 질문을 했다던가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저한테 그것도 다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저와 같지 않은 풀이였다가 이제 슬슬슬 저만의 풀이, 정수미 선생님의 풀이로 비슷하게 일치했다라는 것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의 교재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3 친구가 저의 교재를 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수능 선택하게 됐는데 선생님 교재 다시 필요하다,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3들도 찾을 정도로 좀 제 교재가 좀 올인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는 제 판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수업 흐름을 좀 파악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도 포인트가 뭐였는지 좀 한눈에 속속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헷갈릴 만한 부분, 그리고 오개념, 그리고 스킬 같은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개념 교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애초에 내신 대비부터, 그러니까 직전 가서가 아니라 한 2주차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테스트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만한 것들, 배웠던 것들 중에서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특히 헷갈릴 만한 거, 오개념 같은 거, 애들이 끝끝내 못 구해내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제가 소재로 다뤄서 이런 식으로 변형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또한 완전 꼼꼼하게 우리가 갖출 수 있게 테스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동북고 설명이었고요. 동북고에 맞게 우리 동북고 물리반에서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동북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